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제가 지난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KBO를 접한 미국 팬들의 반응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미국 팬들이 ESPN 중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PN 중계 방송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라이브 스포츠가 완전히 죽어있는 미국에서 굳이 중계권을 사와서 이렇게 야구를 틀어주고 있는데 ESPN도 KBO 전문가들이 아닌데 중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IPO에까지 해가면서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한국 중계 듣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상태가 안 좋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기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케줄표를 보다 보니까 경기를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두 경기를 이제 연속으로 봐야 하는데, 마침 5월 19일자로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즈 경기, 그리고 다음날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경기가 있었어요. NC 다이노스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팀이고, 두산 베어즈는 제가 응원하는 에인절스에서 뛰다가 KBO로 갔던 호세 미겔 페르난데즈라는 익숙한 선수가 있는 팀이고,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승엽 선수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에 응원했던 팀이기도 하고, LG 트윈스 역시 지금 NC 다음으로 롯데와 LG가 미국에서 그나마 인기가 가장 많은 팀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두 경기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를 해봐야 할 만한 한국 중계도 하나 봤어야 했기 때문에 21일자에 있었던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를 봤는데요. 그렇게 세 경기를 보고 지금 왜 미국인들이 ESPN 중계 보느니 IPO에 해서라도 그냥 못 알아듣는 한국 중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경기를 보기 시작했을 때 1회를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미국인들이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1회만 봤을 때는 중계 퀄리티가 절대 나쁘진 않았거든. 아주 대단히 잘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해설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공백이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ESPN 역시 지금 KBO를 처음 접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남의 언어 중계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 영어 중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게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경기에 걸쳐서 게스트가 7명이 나왔어요. 데니얼 킴 씨, 김성민 씨, 제프 에릭슨 씨, 제프 파산 씨, 전상규 씨, 요즘 핫하죠. 콜린 발레스터 씨, 팀 컬천 씨, 7분이 나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게스트가 좀 많죠. 게스트가 좀 많은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ESPN은 지금 KBO 전문가들이 아니고 KBO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영어로 풀어줄 수 있는 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조금 게스트가 오래 있고 게스트를 많이 부르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문제는 게스트가 나왔을 때 해설진이 경기를 안 본다는 데 있습니다. 게스트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닌데, 게스트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설진들이 경기를 안 본다는 게 게스트가 많다는 거랑 합쳐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9이닝 중에 경기의 절반은 해설을 안 해요. 경기의 중계를 희생해서 게스트를 불렀으면 게스트들에게 좀 의미 있고 이 게스트만이 전해줄 수 있는 좀 재미있고 KBO 리그나 경기와 관계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설진들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주고받아야 하는데, 모든 게스트가 나왔을 때 하는 질문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언제 할 것 같냐? 너는 메이저리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 메이저리그 재개하려면 KBO에서 뭘 배워야 할까? 이 정도 수준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어떤 게스트가 나오고 그냥 모든 게스트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질문 던져놓고 대답 들으면서 중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경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경기와 귀로 듣고 있는 게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오히려 소리가 켜져 있는 게 경기를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미국 팬들이 왜 ESPN 중계에 저렇게 분노를 하면서 이걸 보느니 그냥 IP 우회해서 못 알아듣는 한국 중계 보겠다,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에 KBO 경기 틀어놓고서 토크쇼 하는 느낌이다, KBO 리그나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별로 중계를 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첫 경기 보면서부터 그냥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하지만 어쨌든 두 경기를 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두 경기를 보기는 했는데, 좀 야구를 보려고 경기를 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해설들을 그래도 두 경기 해설 끝까지 들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야구 보려고 튼 사람이었다면 중간에 끄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 그래도 데니얼 킴 씨께서 나오셨을 때는 저는 그나마 뒤에 나온 게스트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니얼 킴 씨는 해설도 하셨던 분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해설진들이 별로 쓸모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NC 두산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조금 살을 붙여주면서 지금 경기하고 있는 팀들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해설진들한테 지금 한국에서 NC 다이노스가 노스캐롤라이나 다이노스라고 불리고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말씀도 따로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방송이 전문이 아닌 다른 게스트들은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설진들이 끌어가야 하고 해설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일인데 묻는 질문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근데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메이저리그 언제 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업데이트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스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난 모른다. 경기 중계를 희생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나마 경기 초중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7회에 이제 판타지 사이트인 로토와이어의 제프 에릭슨 씨가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는 4대0 경기에서 NC 주자가 2명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점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 소위 말해 게임이 터지느냐 접전으로 유지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데 KBO 판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스탯을 봤다. KBO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게스트에게서 듣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경기 후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소리를 끄고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첫 경기부터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미국인들이 연태까지 2주간 보여왔던 반응들과 내가 보고 있는 이 경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거의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두 번째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경기로 다음날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날 경기는 1회부터 전상규 씨께서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전상규 씨가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뭐 슈퍼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신 분이지? 라고 의아해 했는데 3이닝 동안 전상규 씨가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7명 게스트 중에 최고의 게스트는 전상규 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실 뭐 열정, 재밌는 거, 뭐 응원에 대한 거, 한국 문화에 대한 거 이런 말씀 해주신 것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건 전상규 씨는 본인이 LG 트윈스 팀의 팬이다 보니까 경기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 야구에 대한 정보를 자기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기를 화면으로 보면서 게스트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상규 씨한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팬으로서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에 집중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이상훈 선수가 본인의 영웅이다, 뭐 자기 음악 얘기도 하고 응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도 타구가 나오고 LG 선수가 안타를 치면 좋아하고 LG 선수가 아웃되면 아쉬워하고 삼성이 점수를 내면 또 아쉬워하고 딱 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화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스트였고 때문에 오히려 해설자들이 전상규 씨한테 노래해봐라 뭐 이거 해봐라 이건 어떠냐 이런 질문 던져놓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 그러니까 중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해설진들이 팔짱 끼고 웃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스트가 오히려 해설진들을 끌고 다시 경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때문에 저는 이 7명의 게스트 중에 최고의 게스트가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그냥 전상규 씨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경기를 보는데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스트셨어요. 그리고 5회에는 전 삼성 투수이자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컬린 발레스터 선수가 올라왔는데 컬린 발레스터 선수는 사실 전 게스트로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해설진들은 게스트가 올라와 있는 동안 말을 안 했지만 발레스터 선수가 게스트로서 전해준 이야기들은 제법 들을만하고 흥미로웠고 발레스터 선수의 마인드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발레스터 선수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의 주제와도 좀 많이 벗어나고 이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은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댓글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6회부터 7회까지는 게스트 없이 잘 무난하게 그냥 가끔씩 이제 분야도 키면서 중계를 하다가 8회에 ESPN의 MLB 인사이더라는 팀 크러션 씨가 나오셨는데 뭐
이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역시나 그렇듯이 모든 게스트들에게 묻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메이저리그 언제 시작하냐? 너 들은 거 있냐? 이분은 당연히 MLB 인사이더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업데이트가 없었잖아요. 뭐 메이저리그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선수협이랑 MLB 사무국이랑 연봉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뉴스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없다 보니까 이분도 하는 말씀이 뭐 어떤 사람은 리그 반드시 진행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못한다라고 하고, 이게 샐러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 말고는 딱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8회 말 상황이 점수는 3대1에 이닝은 8회 말이고 주자 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중계팀이 이 중요한 상황에 경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리그 진행하는 얘기를 하면서 해설진 두 분이 팔짱 끼고 이러면서 이닝 내내 한숨 푹푹 쉬고 중계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 KBO 팬도 아니고 뭐 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KBO보다 메이저리그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고 메이저리그 진행 상황 궁금해서 따로 영상도 찍었던 사람이지만 그냥 야구 팬으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야구 보려고 이거 켰는데 해설자들이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맞고요. 물론 중계팀들에게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경기도 아닌데 원래 어떤 리그인지도 몰랐던 리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서부 사람들은 새벽 2시 반, 동부 사람들은 새벽 5시 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화면은 라이브 스포츠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귀로 들리는 거는 전혀 딴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경기 보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경기를 보고 21일자 한화와 KT의 경기를 한국 중계로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중계 없이 경기를 보거나 다른 언어로 그래도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좀 안타를 치거나 점수가 났을 때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는 다른 중계를 보지, 이 중계는 나 같아도 안 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한화와 KT의 경기 제가 봤던 한국 중계는 해설자들이 팬처럼 막 과하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ESPN 중계보다는 몇십 배는 나왔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경기를 보고 연태까지 다른 미국 팬들이 ESPN, KBO 중계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모든 걸 다 수정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KBO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얻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를 고쳐서 미국 팬들을 많이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게스트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경기 중계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스트가 와 있으면 게스트하고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는 맞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볼을 다 콜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입니다, 직구 던졌습니다, 커브 던졌습니다, 뭐 이런 중계를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타구가 인플레이가 됐을 때는 중계를 해야죠. 아웃이 됐다, 안타를 쳤다, 주자가 지금 뭐 어디에 있다, 점수가 났다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ESPN 같은 경우는 게스트가 나와 있는 순간부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너무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냥 해설을 끄는 게 차라리 경기 보기에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캐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중계를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보고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잡담은 좀 적었습니다. 제가 봤던 의견들 중에 일본 야구, 대만 야구 이런 다른 리그 야구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때문에 KBO에 대해서 되게 존중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반응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중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두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보면서 나름대로 KBO 리그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KBO 선수들, 특히 내야수들이 백핸드 플레이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아마도 한국 선수들이 야구를 배울 때 백핸드로 공을 잡지 말라고 배운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아니면 대학리그에서도 백핸드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되게 안전한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렸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14년부터 18년까지의 성적을 봤을 때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툴은 갖췄는데 KBO 선수들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직구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빠른 공에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다. 이 정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보통 경기 안에서는 본인의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선수들은 헛스윙하고 나면은 막 화가 났다거나 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보다 보면 참 재밌고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외야수들에 대한 비평도 조금 있었는데요. 한국 외야수들이 전반적으로 펜스 근처까지 가는 깊은 타구에 대한 대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기를 보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KBO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고, 임정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스펠링은 정호림이라고 써있는데 LIM이라고 써있는데 해설자들이 정호임이라고 연속으로 발음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철자가 LIM이라도 한국성으로 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왔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어서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치명적이고 딱 하나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게스트가 나왔을 때 경기를 안 본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점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지금 7월 첫째 주 주말은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KBO 중계 한 2달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할 거면 그래도 좀 이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개인적으로 ESPN 중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ESPN 중계와 한국 중계를 보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ESPN 중계를 보신 분이라도 저랑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